가계대출을 조이겠다고 몇 달째 말해온 정부가 26조 원어치 대출은 규제에서 빼줬습니다. 숫자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 전 코스피 급락, 당일 코스닥이 오히려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던 엇갈린 흐름을 다뤘었는데 이번엔 부동산 대출에서 비슷한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세 가지를 가져가십니다. 첫째, 가계대출이 지금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십니다. 둘째, 그런데도 정부가 왜 2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예외로 풀어줬는지 그 논리를 알게 되십니다. 셋째, 이 흐름에서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8월 3일 기준으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2달 연속으로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2조 7,950억 원 늘었는데 이건 작년 8월 이후 11달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은행들은 그래서 하반기 대출 목표치와 지점별 한도를 다시 조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은행별로 대출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특정 지역으로 쏠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흐름입니다. 대출이 너무 빨리 늘면 당국은 총량을 조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정반대 방향의 결정이 함께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5대 은행 부행장들과 논의한 끝에 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자금대출이 뭔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마지막에 남은 돈을 갚기 위해 받는 대출이 자금대출입니다. 이 자금대출을 은행이 아무리 대출을 조이고 있어도 총량 규제와 상관없이 내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규모로 보면 하반기에만 약 7만 세대, 26조 원 규모의 자금대출이 이 조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첫 적용 대상은 경기 수원시의 매교역 펠루시드입니다. 8월에 입주가 예정된 이 단지부터 총량 규제와 무관하게 자금대출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도 총량 규제에서 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문에 살던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에게 그 기간 동안 지낼 곳을 구하라고 내주는 대출입니다. 지금은 이 대출 한도를 낡은 건물, 즉 구축 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국은 이 기준을 새로 짓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신축으로 바꾸면 같은 재건축 조합원이라도 훨씬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가계대출 총량은 계속 조이면서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자금대출과 이주비 대출은 예외로 풀어주는 이중 트랙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은 왜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올여름 이전에 정부는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조치가 이미 계약을 마치고 입주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 분양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낸 사람들이 입주 시점에 갑자기 자금대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집을 살 때는 규제가 없었는데 입주할 때는 규제에 걸려버린 셈입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민원이 커졌고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에서는 자금줄이 막혀서 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계속 관리해야 하고 동시에 이미 계약된 실수요자와 공급 자체가 막히는 건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온 답이 전체 총량은 유지한 채 실수요로 분류되는 항목만 예외로 빼주는 핀셋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실수요냐 아니냐입니다. 이미 계약해서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 재건축 때문에 강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실수요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이미 집을 갖고 있으면서 새 대출을 더 받으려는 경우, 즉 비거주 목적의 대출은 계속 조여진 상태로 남습니다. 실제로 조세금융신문 보도를 보면 이 상황을 실수요는 풀고 비거주는 조인다는 이중 트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건설사와 관련된 자금줄도 함께 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건설사 대출의 매기는 위험 가중치와 그 대출을 위해 쌓아둬야 하는 대손충당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에 대한 공적 보증도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줄 때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명분은 명확합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야 집값도 안정되는데 그 공급 과정에서 금융이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 구조입니다. 가계대출이라는 큰 틀은 계속 조이면서 공급과 실수요와 관련된 자금줄은 선택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이 투자자 관점에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건설사입니다. 자금대출이 막히지 않으면 입주 예정 단지의 분양 계약이 실제 매출로 온전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입주 시점에 대출이 막혀서 자금을 못 치르는 계약자가 나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할 돈이 미뤄지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조합과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입니다. 이주비 대출 기준이 신축 가격으로 바뀌면 조합원들이 이주 자금을 구하기 쉬워지고 그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사업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그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도 공사비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와 관련된 금융회사와 시행사입니다. 공적 보증이 확대되고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면 그동안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개발 사업에도 다시 돈이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자체는 여전히 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요가 아닌 추가로 집을 샀거나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더 받으려는 경우는 지금도 문턱이 높고 앞으로도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즉 이번 조치를 특정 종목이나 특정 지역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오를 신호로 확대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 전체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공급 물량이 막히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매교역 펠루시드처럼 이미 입주가 예정된 단지들이 실제로 자금 대출 없이도 순조롭게 입주를 마치는지입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입주 예정 단지들에도 같은 예외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은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의 예외 적용이 실제로 확정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만약 이주비 기준이 신축 가격으로 확정되면 그동안 자금 문제로 멈춰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검토가 흐지부지되면 관련 사업의 자금 압박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이라는 숫자 하나로만 정책을 판단하면 지금 상황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부는 총량이라는 큰 그릇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실수요와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 나올 추가 조치들, 이를테면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의 확정 여부도 훨씬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핀셋 규제는 기준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실수요로 분류된 항목이 상황에 따라 다시 총량 규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고 끝내지 말고 정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실제로 어떤 항목이 예외에 포함되는지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한 줄로 묶으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계속되지만 자금대출 26조 원은 이미 예외로 빠졌고 이주비와 중도금대출도 예외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건설사, 재건축조합,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금융회사가 직접적인 수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 목적의 추가 대출은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점, 이번 조치가 시장 전체를 풀어주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은 꼭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흐름과 이어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PF 부실이 몇 년째 이야기되고 있는데 공적 보증이 확대되면 실제로 이 부실 문제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위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입주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건축 조합에 속해 계신 분이라면 이번에 나온 자금 대출과 이주비 관련 소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주 정책과 종목 흐름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무료 뉴스레터 만원 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다음 주부터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